자, 그러면 오늘은 행정심판에서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 또 있죠. 이제 행정심판 청구서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오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지난번까지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그 행정심판 전에 충분한 그런 그 불허가 이유, 안 해준 이유, 취소한 이유, 그런 거를 많이 파악해야 된다. 발품을 팔아서 담당자를 만나고 팀장을 만나고 과장을 만나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왜 안 해준 건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두려우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 권익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 조사관들 제가 이제 특별하게 제가 사실관계 강의도 한 적이 있어요. 조사관들 모아놓고. 왜냐하면 조사관들이 어법이나 이런 것도 사실관계 정리할 줄을 모르더라고. 그래갖고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강의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핵심을 어떻게 간결하게 일어난 순서대로 어법에 맞게 법령에 맞게.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가 그런 말을 좀 덜 한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거 행정심판 청구서나 이런 거는 의원들 입장에서 해야 돼. 내 입장에서 쓰면 안 된다니까요.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 얘기구나 해서 의원들 입장으로 바뀌어야 돼. 이 글을 쓸 때 내 입장에서 쓰면 안 되고, 그거를 평가해주는 읽는 사람의 이 입장에서 써줘야지. 내 의견만 뭐 충분히 밝혔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대화하고 똑같아요. 내 의견만 얘기하면 상대방 듣다가 안 듣죠. 오히려 상대방 말을, 저는 권익이 있을 때 이제 고질민원 팀장도 했어요. 그때 상대방 말을 갖다가 70%를 들어야 한다. 그 제 지론이었어요. 해결해도 안 되고 끝까지 민원인이 그냥 끝안내고 계속 그거에 원한이 맺혀서 조사관을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거, 그게 고질민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제가 그 고질민원을 담당하는 팀장을 3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럼 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제가 그런 거를 전담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래갖고서 이제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게 해야 돼. 그런데 고질민원인들이 한결같이 특성이 뭐냐, 자기 입장만 얘기해. 물론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고질민원 된 것도 많아요. 공무원도, 그 공무원, 일 안 해준 공무원,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도 보면은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야. 민원인 얘기를 한 번도 이렇게 귀담아 안 들어. 귀담아 듣는 척 하다가 하나도 안 들어. 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뭐 민원인도 그런 분도 있고, 다 똑같아.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니까. 다 뭐 누구다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 그래서 나는 속이 시원해. 그럴 수는 있지. 내가 할 말은 다 쓰니까 그래. 그러나 그거는 내 한풀이지, 한풀이. 한풀이는 될지언정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 그 의원들은 심판이에요. 판사예요, 판사. 판사 앞에 주저리 내 말만 다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듣지 않아. 그럼 뭐하러 들어요, 골치 아프게. 나중에 그냥 판결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쓰라.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드리는 거예요, 이 기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로다가 또 시간을 많이 끄네요. 사전에 행정심판하기 전에 충분하게 대해서 왜 안 내준 건지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는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관계다.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 뭐 핵심 요지도 적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적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사실관계에 적어줘야 돼. 사실관계에 적어야 될 걸 빼놓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럼 사실관계에 없고 뒤에 가서 입법 부당사항이야.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처음에 사건 개요를 적어요. 행정심판 청구서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적는 게 뭐냐, 사실관계, 사건 개요를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입법 부당사항을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결론을 적거든요. 결어라고도 하고, 결어 또는 결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사실관계를 적을 때 사실관계에서 누락이 되면 안 돼. 또 장태동 행정사가 간결하게 적으라 했다. 권익위 출신 장태동이 간결하게 적어야 됐다 이랬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안 적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관계에 들어있어야지 입법부당사항에 둬야 돼. 입법부당사항에만 놓고 사실관계에 누락이 돼 있으면 그건 안 돼. 그 감점이야.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입법부당사항에 입법부당한 것만 정리하는 거니까 거기에 입법부당사항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누락이 돼 있으면 입법부당사항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입법부당사항에 적어야 될 거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적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관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입법부당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도가 빠르다. 이해하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요것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얘기를 나중에 또 한번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입법부당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심판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입법부당사항이죠. 저는 뭐 자꾸 핵심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항상 그래요. 뭐 이렇게 고객들하고 상담을 해도 핵심이 뭐지? 핵심이 뭐지 하고서 그걸 파악하려고 귀를 쫑긋 세고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누가 상담 전화를 저한테 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잡아내야 되니까. 그게 사실관계예요. 핵심을 못 잡아내고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나도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상담 모처럼 이렇게 상담 시간을 내서 간신히 행정사하고 연결해서 상담을 하는데 서로 엉뚱한 소리만 해. 자기 얘기만 하고 사실관계를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이해를 하려고 귀를 쫑긋 세우다 보면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럼 상대방은 또 피곤해요. 막 질문을 던지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지 잘하는 행정사예요.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쓰고 그래. 어떤 변호사나 어떤 변호사들은 그런 변호사도 많아요. 저도 그런 게 뭐 겪었어요. 상대방한테 유리한 질문까지 한다니까. 그래? 사실관계를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만나서 설명도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행정사나 변호사를 샀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그분한테 이런 자료도 주고 이런 공문도 주고 이런 문건도 주고 쭉 뭐 다 설명을 했음에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그분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문건으로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행정사하고 변호사인 게 가장 어려운지 뭔지 아십니까? 그 의뢰인의 의뢰인이라고 그러죠. 의뢰인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확실하게 그것을 문서로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만나면은 손짓 발짓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감정도 섞어가면서 하면 이해가 빨라. 또 막 그 즉석에서 대묻잖아 서로. 그러면 이해가 금방 빠르다니까. 모르는 거 그 즉석에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됐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됐다 그러면 금방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잘 정리를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직접 행정사, 이 행정심판을 할 때는 행정사가 하죠. 행정심판은 행정사가 하라고 한 거예요. 변호사도 행정심판할 자격은 있는데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해서 양 당사자 간에 싸우고 이런 거는 뭐 변론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 행정심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행정기관의 일은. 행정기관 일은 법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가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행정사가 해야지 잘 알지. 그래서 행정사가 딱 행정사를 선임을 했으면 행정사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했는지 한번 행정사하고 충분히 만나서 디스커션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행정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내가 또 그거를 부수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행정사가 완전히 사실관계를 이해를 하고서 그거를 입법부당사항을 정리를 해야지. 사실관계 자체를 이해를 행정사가 그렇게 성의 없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변호사도 그런 변호사도 봤지만 행정사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업무가. 그러다 보면은 그냥 대충 파악해. 안 되면 그 법령을 끝까지 가서
네이버에 막 검색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를 되게끔 해서 자기가 파악을 해야 돼 먼저. 그러고서 안 되는 거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 청구인한테. 신청인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문건 대략 보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면 10번이라도 읽어요. 저는. 자꾸 읽어보면 그게 뭔지 안다니까요. 결국 그 얘기라고. 저도 책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어려워요, 성경이. 그럼 그거를 계속해서 읽어봐요. 며칠을 두고 계속 읽어봐. 그럼 그게 되더라니까요.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지. 그럼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 깨끗하고 일목요연하고 확실하게 상대방의 마인드에 확 꽂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사실관계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강의한 거 거기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거 위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